네, 안녕하세요. 오픽치료사 에릭노 노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택 주제랑 돌발 주제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오픽에서 이제 리스닝 자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 좀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형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할게요.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오픽 보물창고의 윤석관 선생님 자료를 조금 참고했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오픽에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 저희가 15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 유형이에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웜업이 돼요. 40분 동안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나머지 스피킹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답변을 스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성의 없게 했네 라는 인상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관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4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웜업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A바와의 소개팅이라고 생각해요. 오픽 시험을.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녀가 본인이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할지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먼저 여쭤볼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또 본인이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A바도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소나 사물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는 게 보시게 되면 2번, 5번, 8번에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어느 레벨을 고르나 동일해요. 레벨 3을 고르나, 레벨 4를 고르나, 레벨 5를 고르나, 레벨 6을 고르나. 그런 것처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 보이시나요?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자, 이거는 문제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3문제가 연속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소개팅녀한테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소개팅녀가 저는 헬스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루틴을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루틴이 되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헬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3대 몇 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짝이 뜬금없이 여자분한테 3대 몇 쳐요? 보다는 루틴을 물어보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형이 루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레벨 3을 고르냐, 레벨 4를 고르냐, 5를 고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레벨 5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 3번 문제에서는 루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거의 맞아 떨어지니까 이 정도로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가 나와요. 이거는 평가관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 문제를 좀 더 어려운 걸 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kg 들었는데 성공했다. 그럼 200kg짜리 좀 어려운 거 들어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0kg는 못 들 것 같긴 한데 300kg짜리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오픽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데 각 운동마다 세트가 있듯이 오픽 질문도 세트가 있어요. 이렇게 3문제씩 끊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좋아하는 공원이다. 공원에 관련된 서베이 주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문제가 파생이 되는지 아래 예문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참고로 여기 음원 듣기 아마 클릭은 안 되겠죠. 여기 영상이니까 이거를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여기 스크립트 자료까지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사물 묘사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Do you have a favorite park? Describe this park by telling me what it looks like. 질문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첫 번째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2번, 5번, 8번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뒤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좋아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뭐 동탄 여울공원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가서 조깅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답변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망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껴둡니다. 답변 같은 경우는 40초에서 한 5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어차피 우리가 IH나 그 이상의 등급 혹은 IM2를 노리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은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형용사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공원에 대해서 두서를 잡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횡설수설 해가지고 막 뒤에 과거의 얘기까지 다 땡겨가지고 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공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가깝다, close, 그 다음에 beautiful 이라는 거 쓸 수 있겠고 very spacious 라는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넓다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공원은 뭐 동탄 호수공원인데 가까워요, 예뻐요, 그리고 넓어요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인트로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넓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깝다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가까운지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까워요, 걸어서 5분 걸려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5분 걸려요? 그래서요, 저는 자주 가요. 그래서요, 아주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예뻐요. It's really beautifu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예쁜지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The park is really beautiful. 그럼 뭐가 예쁜지. For example, there are lots of beautiful trees and flowers. 그러면요, So I feel so happy when I go there 이라고 살을 좀 붙이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I like the park because it is close to my house.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뒤에다가 연상되는 걸 좀 붙여보세요. So it's really convenient. Or I don't have to take my car to get there. Or I can just get there on foot. 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두 문장씩 얼마나 더 말을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답변이 IH가 되냐, IM2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가깝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너무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제 다른, 저는 여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포인트를 열었네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크라우디 되는 장소를 싫어해.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라는 둥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 유형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형용사를 잘 잡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핵심 이유를 가깝다, 사람이 많지 않다,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좋아하는 커피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vorite coffee shop이라고 물어봤으면 자,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벤티 커피를 좋아해요. 가까워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맛있다라고 보다는, 예쁘다라기보다 뭐 맛있다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거죠. My favorite coffee shop is Venti Coffee. I like it because it is close, not crowded, and there are a lot of delicious drinks. First를 열어서 I like it because it is close. 똑같이 I can go there 10 minutes, in 10 minutes. And also there are not that many people. You know, I don't like crowded places.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좀 돌려막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형용사를 쓰자면은 뭐 가깝다라는 것처럼 비슷하게 Also, Venti Coffee is really cheap. 자, 싸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싼지 좀 얼마나 싼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For example, a cup of ice americano is only $2. Isn't that amazing? 너무 좋지 않니? 라는 둥 길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가서 뭐 하냐는 루틴이 있죠. 이거 항상 많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말로 학생분들한테 공원에 가시면 뭐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뭐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공원 가면은 먹고요, 뭐 뛰기도 하고 뭐 산책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영어로도 보면은 일단 이거 뭐 공원 가서 뭐 하세요? 한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1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볼게요. 제가 First of all, I walk there.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왜 걷는지, 얼마나 걷는지 좀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저는 여기서 It's because I need some exercise. 운동을 해야 된대요.
I don't like to exercise in the gym nowadays because there's COVID-19. 뭐 코로나나 뭐 플루 같은 게 있어서 싫대요. 이거 완전 TMI인데 이런 거 붙여야 될까요? 이런 거 안 붙이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말이 많아요. 미국 친구들이 아주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너무 나가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엔터를 치세요. 엔터 쳐가지고 그 다음 동사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Also, I look around the park. It's because the scenery is really great. 요거랑 관련이 그렇게 크게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번에서 있었던 뭔가 묘사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같은 거를 좀 사용하면 되겠죠. 자, 동사를 3개를 잡으면 돼요. 집에서 뭐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먹어요. 마시고요. 쉬든가 운동하면 돼요. 아니면 영어 공부하던가. 자, 해볼게요. 집에서 뭐 하세요? 한국말로 먼저 하면은 집에서 뭐 하세요 하면 저 많이 하는데 일단 운동해요. 제가 요즘 헬스장 가는 게 너무 더워서 귀찮아서 잘 안 가요. 그리고 먹어요. 뭘 먹냐면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라면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요. 그리고 또 TV도 봐요. 요즘에 넷플릭스 구독했거든요. 넷플릭스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육하원칙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문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해요 라는 예문으로 제가 문단을 만들어 볼게요. 이 문단의 구조가 나와야지 IH에 가깝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I study English at home because I need an OPIC score. So I study OPIC for about 2 hours with my friends and my teacher in Zoom because I really need it. And I think it's really an efficient time for me. 라고 구체적으로 좀 더 문단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 IH 혹은 그 AL까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IL이나 IM1 3등급을 원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두 문장 멘트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I study OPIC. Oh my god, OPIC is so difficult. 너무 어렵다 정도까지는 얘기해주는 거는 좋겠죠. 그래야지 문장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예시 같은 거는 제가 유튜브 링크에다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 시제를 좀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끊어가지고 제가 해볼게요.